자, 지금부터 절연 시작! 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인적쇄신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뭐 그냥 말만 의원들 모아서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쇼한 거죠. 아, 쇼한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아버지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시험 잘 볼게요. 선언을 했어요. 네. 공부를 안 해.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당의 지방선거 전망 어둡다. 이 위기 탈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장동현 대표 당신 태도 안 바꾸면은 당신 그만둬라. 이러한 압박이 심했잖아요. 네. 자기 당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 입으로 결의문이라는 얘기만 하지 절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그건 자기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좀 이게 문제의 원인이다. 장동욱 대표 때문에 나온 건데 정작 장동욱 대표의 의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관련해갖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욱 대표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존중이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존중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입장이라고 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전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질문하지 마 이거지.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백브리핑을 한다고 기자들한테 사전 공지가 됐는데 질문은 없는 백브리핑이라고 그래갖고 기자들이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존중한다라는 게 보통 이럴 때 쓰잖아요. 당신과 나의 의견은 다르지만 존중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름을 외교에서 많이 써요. 외교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습니다. 네. 정치에서 떠들어라 해요. 네. 존중한다. 넌 떠들어. 난 안 들을게 이거. 네, 잘 일단 들었습니다 이거죠. 이름을 뭐 정확하게 장동혁 박은 아니지만 뭐 국회의원 일등으로 했으니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퉁치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실 언론에서 뭐 이렇게 전륜했다라고 쓸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진짜 저도 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절연한 것으로 하자.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 보여지는 것도 지금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연기에 다 실패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대한과 미래 의원들 만나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게 마지막이야. 국민들 의견에. 근데 윤호개인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오히려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포기를 했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으로 간다. 이거를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존중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 본인의 어떤 짐을 덜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야 너가 이거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107명의 의원들이 이거 다 하자고 했으니까 나중에 지방선거 져도 내 책임 절반도 안 돼. 이거 다 니들 탓이야. 나 안 물러나도 돼. 난 임기 지킬 거야.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봐요. 아, 오히려 책임을 나눠준 거죠. 그렇죠. 네. 김선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100% 인정하는 곳은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앞으로 형식적으로는 어떻게든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계속 유죄 나올 거고 감옥에 평생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자기들도 끊어내긴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간단한 거라고 봐요. 인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내란 행위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에 반성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연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론이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중할 필요 없어요. 부정선거론 우리는 안 한다. 내란 행위 진짜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장소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맞아요. 그 국민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듣고 싶어하는 말 딱 두 개예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부정선거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가 봐요. 왜 이렇게 이 말을 못 합니까? 그게 그 네. 남양주 8인 회동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소주 회동. 그 8인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상처. 상처요? 네. 우리가 절연 선언하고 절연하면은 우리를 지지해줬던 그 세력들이 네.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크게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집착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 기반이거든. 그 사람들이 지지를 처리하면 자신의 당권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민수 최고. 우리 장동현 대표가 얼마나 지금 막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데 내 진짜 너무 애잔해가지고 내가 장동현 대표 내가 지킬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최고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명확한 데이터라든지 판단을 갖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지도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장동현 대표가 그날 3시간 10분 동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소주 먹고 이러면서 얼마나 불쌍했는데 내가 지킬 거야 장동현. 감성에 호소 있군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최고위원 자격이 없어요. 네,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출마자들 만날 기회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출마자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낙선하고 났을 때 정말로 그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당에서 안 움직이면은 인지도 없는 분들은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 요즘에 만나면 되게 한탄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분들의 상처는 굽어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둘째치고 국민들이 받은 상처. 그렇죠. 네. 내 자식만 자식입니까? 격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소맥으로 맛이 갔는데 나라를 완전히 도탄에 빠뜨리고 근데 여기서 또 소주 먹고 지금 이랬다는 이런 결정을 또 내렸다는 게 저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서로 거기에서 결의한 것도 밖에 나와가지고 연기를 제대로 하든가 대선 때도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연기라도 제대로 해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거 잘 못하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기도 안 된다. 분이에요. 표정에다 드러나. 투명하신 분. 제가 여기 그 모순을 발견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에서 네. 대화가 5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소맥을 한두 잔 곁들였다고 했거든요. 5시간 동안 소맥 한두 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병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한두 병 곁들였겠죠.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소주 회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라도 한 게 일단 뭐 첫 발을 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 다음 조치가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적 쇄신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뭐 친윤을 외쳤거나 뭐 온리윤을 외쳤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한다던가 뭐 이런 행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네. 제명해라, 해촉해라. 네. 당무감사위원장 해촉해라. 박민영, 장해찬 이거 그직에서 내보내라. 네. 그리고 고성국, 전한길 이 사람들 탈당하든지 시키든지 제명해라. 안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 기대를 확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만 번지르게 하고 진정성이 없어 보여. 이거는 배신감이죠. 말했으니까 됐잖아.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분위기라면 정말 그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라고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장동혁 대표 말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본인의 수족을 이제 끊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수족을 끊어내면 더 이상 방파제가 사라져 버려요. 네. 본인조차도 완전히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그러나요? 본인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파제 역할을 해줄 자신의 호위 부대는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조치, 인사 조치를 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지도부가 와야 되는 수순으로 가거든요. 네. 그거는 막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그럴수록 민주당에서는 미소를 머금게 되겠죠. 네. 근데 그 8인회동에 이제 웃긴 것들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안 부른 최고위원들. 양양자, 김재원, 우재준 이런 사람들은 안 불렀더라고. 내 편 아닌 사람은 안 불렀죠. 그렇죠. 예. 김재원 최고 요즘에 브이로그 하면서 한동훈이 말이야, 장동혁 뭐 당신 왜 그래 그냥 한동훈 왜 내쫓아 막 이런 거 막 계속 갑자기 올리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갑자기 네. 바뀌었네. 줄 서는 것 같아. 갑자기. 보는 것 같아. 거기가 카멜레온이잖아요. 역시 변신의 귀재시죠. 예. 그런 거 있고 결의문에 보면은 저는 들어간 것보다 빠진 거에 주목을 하거든요. 논의는 했지만 빠진 게 있어요. 한동훈의 제명 이거 처리하는 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 결국에는 한동훈에 대한 견제 이 부분은 참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 김동연 최고, 예. 복당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 한동훈 대표 그렇죠?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안 찾아갔을 때 이거 제명해달라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대로 국민의힘이 흘러가면 지방선거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실패됐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실패 요인으로 꼽을 게 뭐냐?
대부분의 이제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한동훈 제명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패배를 하자마자 비대위로 돌아서고 자기를 복당시켜서 당대표로 나올 거다라는 계산이 쓰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굳이 지금 복당?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실패를 하면 할수록 본인이 잘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당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굳이 한동훈 대표 지금 하지 않을 것 같다. 그쵸. 야,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게 뭐 한동훈 대표 뭐 저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막 왔다 갔다 들어오세요. 아이 나가 아이, 다시 들어오세요. 이상하잖아요. 안 했어야죠. 입장에서. 아니 사실 네. 장동혁 대표 단식했을 때 한동훈 대표 안 찾아왔을 때만 해도 여론이 상당히 좀 움직였어요. 왜?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했거든. 그럼 그때 장동혁 대표 오히려 안 왔지만 그래도 이 제명은 너무한다라고 큰 정치를 보였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이겼지. 그렇게 갔어야죠. 정치를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거기서 제명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핀치에 몰리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알겠습니다. 전제가 잘못되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복당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전에 그럴 일이 없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허용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되게 곤란해질 것 같아요. 나는 복당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거절한 게 되잖아요. 네. 뭐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절연의 가장 큰 첫발은 일단 절연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뭐 같이 합의문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결의문도 발표하고 가장 첫발은 그분들 아닙니까? 고성국 씨랑 그럼요. 전한길 씨. 전한길 씨는 어젯밤에 뭐 탁탁을 했다 날씨들이 새벽 2시에 안 할게요 하고 또 다시 들어오시긴 했어요. 뭐 그냥 뭐 했는데 근데 고성국 씨 썸네일 보니까 뭐 한동훈 장동혁 대표를 뭐 믿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잘라냅니까? 고성국 전환길은 목표는 같은데 가는 방식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둘 다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돈입니까? 일각에서 오. 그렇게 얘기해. 제 주장은 아니고 네. 일각에서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보수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네. 고성국 씨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본인이 선거 전략도 짜주고 장동혁 대표랑 친하다고? 그러면 고성국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네? 선거 홍보, 뭐 선거 전략 이거 맡기는 거죠. 마케팅하고 컨설팅 하면은 본인이 이제 돈 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장동훈 대표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한길 대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 쪽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전한길이랑 상관없어. 전한길이랑 같이 안 해. 이런데요. 그러면 핍박의 서사를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윤호개인 세력들이 그래 우리 전한길이 불쌍하다 윤석열 지키다가 결국에는 당에서도 쫓겨났구나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자진 탈당하면 그 스토리가 안 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있어봐 나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겠네. 나 쫓겨나더라도 자진 탈당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슈퍼챗입니까 그러면? 결국에? 돈이에요.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돈이군요 인생이. 저도 그래요. 예. 이분도 출연료 때문에 오늘 나와 계신데요. 그럼요. 전한길 씨가 만약에 탈당을 했다. 탈당을 하면은 탈당 기사가 마지막이고 그다음부터 언론이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뭔가 이슈를 시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장동혁 대표와의 커넥션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표현을 안 쓰시더라고요. 공천장사. 네,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로 부인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자신을 비난한 거라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실제로 추론이다. 친동생분이 거기 뭐 운영하지 않으세요? 네, 여성 동생분. 예, 그쵸. 여동생. 그 2020년 총선 때도 20년 때. 그때도 얘기가 많이 많이 했죠, 했었고요. 그때. 네. 그때는 소문이 자세히 특히 황교안 대표랑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해가지고 엄청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간별사였어요. 뭐 어떤 간별사입니까? 후보 간별사였어. 그 고성국이 정도였어요? 가서 한번 당원들 모아놓고 와 여기는 그냥 우리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막 강연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박살났죠 그때. 그러니까 예. 최근에는 본인 유튜브에 지역 출마자들을 막 등장시키더라고요. 고양시에는 이 사람이다, 강서에는 이 사람이다, 막 대구에 이준숙 나가는 거는 대구 시민에게 복 받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요.
그건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보수의 김어준 씨가 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 김어준 너무 그렇다라고 뭐 저 공천 취소 이런 것들은 방송은 안 하더라고요. 고성국 씨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절연의 척도가 이 두 분이냐 이 두 분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지도부까지 다 같이 있다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 이 두 분하고 절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시작일 텐데. 예. 이 두 분하고 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나가지 않는 한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이걸 내보내는 순간 진짜 또 다른 파열음이 일어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분란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파고들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거 마지막이야라고 그래 너, 정말 우리는 모든 걸 다 해냈어. 시민들도 이제는 악수도 잘 받아주고 명함도 잘 받아줘. 야, 드디어 서울 시민이 나한테 들어올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스텝을 2로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그- 시장도 쉽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상황에서는? 전제 조건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들어온다. 당국으로부터 얻어내야만 본인이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개혁의 아이콘이 돼서 정말 어려운 선거전을 본인이 해서 지더라도 차기 당대표로라도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까지를 이번 과정에서 만들 겁니다. 근데 이대로 장동혁이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다 인정할게. 우린 다 절연했어. 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은퇴전이에요. 네.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마지막 오세훈 시장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랑 좀 뭐 이런저런 얘기로 인터뷰하면서 뭐 1시 정도에 이거 발표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공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공천 관리? 그 선거 공천 선거 공천 신청? 선거 접수 선거 네. 신청 네. 하기 전에 이제 안 한다고 뭐 이준석 대표랑 먼저 통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결의문을 발표한 게 절임 결의문을 발표한 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힘이 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지금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거 우리가 원래 기획한 건데 왜 이거 오세훈 시장이 이 모든 거에 뭐 파워를 다 가져가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다 왜 영광을 다 가져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장 후보가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그쪽에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거듭 네.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지도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에서 어제 단독 보도했잖아요. 거기 주어를 보면은 중심 인물 주인공이 송원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기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추측을 하던데 네. 황현희 앵커님 말씀이 맞죠. 그렇게 해서 좀 후보들을 키워주고 후보들에게 공을 돌려야 네. 그래도 야 오세훈의 압박이 통했구나. 당이 그래서 변하는구나. 그럼 서울 시민들이 야 당 바꾸기 위해서는 오세훈이 뭐 서울시장 당선돼야 되겠구나. 힘을 모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저렇게 결의문은 오세훈의 그런 압박과는 상관이 없거든. 공천 신청 안 한 거랑 상관이 없거든. 오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깎아내려요. 한심한 이거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거야 우리가. 한심해요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자기들이 했었고 오세훈 시장이 관여가 없었어도 오히려 말씀대로 서울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으면 네. 이거 다 오세훈 시장 덕이다. 그렇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받은 거다. 오히려 띄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잖아. 근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예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왜 그러겠냐고. 왜 그러니까? 예. 송원석 제가 봤을 때는 송원석 의원이 그 전날 중앙일보 기자랑 만나서 술 한잔 먹다가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유추하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본인도 저는 아직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구와 경북만 먹어서 영남 자민련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지금 제가 보면은 지방선거 판세 보면요 대구 경북 두 군데 빼놓고는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가져갈 곳이 드물어 보여요. 대구도 사실 그 김의겸 전 총리 나오면 김부겸 전 총리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총리까지 하시고 대구시장 나가기 좀 그러니까 그건 좀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인물이시라. 예. 아무튼 대구 경북 빼놓고는 못 먹는다면 이건 진짜 영남자민련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개혁신당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야 좋죠. 그 자민련을 모욕하지 마세요. 자민련을 모욕하지 않아요. 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는 제가 충청도 우리 아버지가 출신에 충청도. 네. 그쪽 지역 그쪽에 계셨던 분이라 자민련을 모욕하지 마세요. 저는 국민중심당 의원님도 모셔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 나왔을 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기자님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좀 되게 황당하다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이 메시지 냈잖아요.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다면은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실천해라. 그럼요. 그리고 내일 이게 이 메시지가 그 공관위에서 12일 하루 추가 접수한다고 공고하자마자 나왔거든요. 내일 아마 오세훈 시장이 추가 접수를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행동하지 분위기가. 않으면? 네, 어떤 뭔가가 바라는 게 더 나오지 않으면. 네,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아니, 또 오늘 제가 아까 좋은 말씀드린 의견인데. 대로 원래는 지도부가 아까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지도부가 원래 오물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요. 본인이 대신 뒤집어 쓰고 후보들은 고결하게 앞에 나가가지고 민심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들한테 자 이거 경기 나가려면 이 오물 다 들어갔다 나가. 이게 무슨 완전 혹한기 훈련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나가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추가적인 조치 취할 겁니다. 아, 국민의힘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뭘 하든. 뭘 하든 왜 이렇게 어려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심해요. 오세훈 시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일에 점점 관심을 포기한 좀 것 같아요. 이제 알아서들 해라. 네, 해가지고. 주식밖에 관심 없어 저희 지금. 이 기사 조회수를 봐도 부동산 국민의힘 조회수 주식.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네.